여기 좀 봐주세요. 장관 여기 한번 보세요. 봐주세요. 지난해 9월 제주도. 온 세계의 이목이 다시 한번 한반도로 집중됐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최고의 군사 당국자가 한자리에 마주 앉아 화해의 악수를 나눈 것. 양측은 신뢰의 첫걸음으로 분단과 냉전의 상징인 DMZ, 비무장지대의 개방을 전격 합의했다.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북과 남이 갈라진 후 처음으로 진행된 인민무력구장급 회담에서는 역사적인 북남 최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된 6.15 공동선언 이행을 군사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고 항명 과제인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공사를 위하여 각 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 신무급이 10월 그리고 마침내 끊어진 남북의 허리에 분단의 장벽을 걷어내고 철도와 도로를 잇는 대역사가 시작되고 통일은 미래형이 아닌 진행형으로 다가서고 있다. 형제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어야 했던 통한의 지난 반세기. 반목의 긴 터널을 벗어나 DMZ는 진정 평화의 땅으로 거듭날 것인가.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반세기 만의 만남. 남북의 두 정상은 반목과 불신을 접고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가 될 것을 온 세계에 천명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역사적인 첫 상봉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분단의 아픔은 한순간에 가슴 벅찬 희망으로 바뀌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 이후 휴전선 인접 지역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군사시설 보호 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자유롭지 못하던 강원도 철원. 한가롭던 철원 시가에 외지인의 발길이 부쩍 늘었다. 정상회담 이후 경원선 복원 등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철원 일대 지역이 유망 투자지로 급부상한 것인데 땅값의 상승은 투기 조짐마저 엿보였다. 이 땅도 그러나 우리 같은 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방 땅 솔직히 한 평에 15,000원 갔었다고. 근데 그 지금도 아마 거기 된 걸로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에 들리는 얘기든 뭐 산도 임야도 한 2만 원 정도에 됐더라고요. 그리고 최고 많이 된 거는 뭐 3만 원 그렇게 됐더라고요. 평당이. 네, 평당.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매스컴에서 이렇게 때리니까 그냥 그거 그냥 듣고 그냥 물건 비싸다. 무슨 뭐 이렇게 응? 김대중 대통령 이북 넘어갔다고 가니까 뭐 그냥 뭐 금방 뭐 트렌드들 알고들 자꾸 그런 거지 뭐. 평소에는 무리조차 없던 비무장지대 인근도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매물을 찾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법과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 개발 이익을 챙기려는 가수요자라 했다. 그렇지. 틀리다가 통일의 전초도시를 꿈꾸며 무분별하게 발표되는 접경지 개발 방안은 외지인들의 투기 열풍을 더욱 부채질했다. 휴전선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강원도 철원의 통일촌. 통일촌은 1973년 정부가 민통선 내에 조성한 영농마을.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인 키부츠를 모델로 시장민과 제대군인 80가구가 전쟁으로 버려진 황무지를 개간 통일촌을 건설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곳의 땅값 역시 크게 올랐는데 주민들에겐 조금도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 저번에 그 땅 투기가 막 일고 그랬을 때 막 땅값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갔죠.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전부 다 우리는 아주 참 보따리쌀 각오했었지. 왜냐 그때면 개인 땅 뭐 있는 거 몇만 평씩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그냥 소소한 땅 모델을 남기면 한 사람이 사도 동네 사람이 막 쭉 모여가지고 내한테 팔지 뭐 내한테 팔라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이 너무 고가거다. 35,000원씩 평당. 이유는 간단했다. 통일촌 주민 대부분이 농지 주인이 아니라는 것. 목숨을 걸고 개간한 땅은 정부로부터 무상임대받은 것일 뿐 땅의 실질적인 주인은 전쟁 전의 땅 문서를 들고 뒤늦게 속속 나타나는 외지인들. 땅값의 상승은 오히려 주민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더욱 멀게 할 뿐이었다. 남북 화해 무드에 힘입어 휴전선 접경 지역이 노른자위 땅으로 주목을 받게 된 후 개척 영농민과 원 소유자 간의 토지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작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피땀 흘려서 농사 지을 땅 만들어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라고 나타나서 뺏어가는 느낌이 들 것이고 그런 것이 있는데 또 소유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가 들어서 땅을 찾고 싶어도 국가가 못 들어가게 하지 않았느냐. 뭐 검문소 막아놓고 뭐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으니까 내가 들어갈 수도 없었고 내가 찾고 싶어도 찾지도 못했었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어떤 뭐 국가나 이런 데서 중재를 해서 이렇게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흔히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불리는 이들 접경 지역은 현행법상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거주와 이전, 토지와 주택 소유에 대해 제약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이 됐을 경우 사정은 달라지게 된다. 통일이 됐을 경우에는 그 땅을 이제 정부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거기서 사람을 입주시키느냐 아니면 농사를 짓게 하느냐 아니면 뭐 지뢰밭으로 보존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약간이 있겠죠. 뭐. 남북 회담의 여파는 금단의 땅 비무장지대마저 들썩이고 있었다. 그런 게 있고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철도 부분이 있다고. 현재 DMZ는 국제법이 적용돼 국내법이 통용되지 않는 지역. 그러나 취재 중 철책선 넘어 DMZ 안의 토지도 은밀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영원히 찬바람만 불 것 같던 DMZ에 개발의 훈풍이 불고 있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 지 50여 년.
인간의 간섭이 통제된 DMZ는 지구상에 유례없는 자연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DMZ의 미래가 갈림길에 서 있다. 앞으로 이제 경의선 철도 복원이라든가 또는 남북 연결도로 또는 이제 그 금강산 육로 또는 뭐 경원선 등 그 여러 형태의 개발이 이제 민통 지역과 그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떠한 형태의 그 인간의 간섭이건 간에 그 지역의 그 생태적 특성, 즉 그 지형이라든가 녹지라든가 또는 그 이 물 순환 체계의 그 특성을 존중하거나 반영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른바 그 이 환경 친화적 그 개발이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길이 248km, 폭 4km. DMZ의 총 면적은 2억 7천만 평. 최근 6년간 비무장지대의 산림 생태계를 조사한 임업연구원에 의하면 DMZ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생태계의 보물창고다. 희귀 동식물 88종, 특산식물 48종, 국내 미기록종 9종을 포함해 무려 2,8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뛰어난 생물 다양성으로 유엔 등 국제기구가 나서 DMZ 보존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노골 50여 년 동안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자연 상태로 그대로 보존 방치했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지대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연구 대상이 될 것이고 또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희귀한 그러한 지대로서 인류 전체의 보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정부는 DMZ 일대를 유네스코의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보존가치가 뛰어난 생태계를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이란 특히 북경지역에 위치하는 생물권 보전지역이다. 이 접경 생물권 보존 지역의 그 본뜻은 사실 그 적대적인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또 다시 이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피해가 도니까 가운데다가 그 두 적대적인 나라 두 가운데다가 이제 그 생태계를 보존하는 그 아이템을 넣어가지고 서로 양쪽의 국가가 그 생태계를 보존을 하는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서로 왕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서로 만나고 이러다 보면은 서로 그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생물권 보존, 접경 생물권 보존적의 의미거든요. 접경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먼저 지정 대상이 2개국 이상의 영토에 걸쳐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접경 국가 간의 공동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현재 접경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 5군데. 이들은 모두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국제공원으로 대부분이 동구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중 한 곳, 폴란드 남단과 슬로바키아 북단 접경 지역의 타트라 국립공원.
1992년 유네스코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타트라 국립공원은 12만 4천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 생태계 공원으로 해발 2,000m가 넘는 고봉이 줄줄이 이어져 있다. 국경으로 분할돼 있기는 하지만 타트라 산맥은 하나로 이어진 자연 환경.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산을 마주보며 사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두 나라 주민은 옆마을에 놀러가듯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든다. 타트라 산맥 기슭에 위치한 폴란드 지역 접경 마을. 국토 대부분이 평야인 폴란드의 지형적인 특성으로 유일한 산악지대인 이곳은 귀족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였는데 이웃나라인 슬로바키아와 타트라 지역을 공동 관리 보호하며 세계적인 국립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타트라 지역의 자연 보호에 대한 생각은 이미 1924년에서 25년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몇몇 문제점들이 이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죠. 정치적인 소유권 문제와 같은 몇몇 문제점들이 나타났지만 2차 세계대전 후에 비로소 슬로바키아의 국립자연보호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타트라 국립자연공원은 1948년에 만들어졌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곰과 늑대, 사냥 등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인 희귀 동식물의 보고로 널리 알려진 타트라 국립공원. 시작은 환경 파괴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교통의 발달로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나며 산림 또한 눈에 띄게 오염됐다. 개발과 발전의 명목으로 수천, 수억 년 전부터 뿌리 내려온 나무가 잘려지고 산허리가 파헤쳐졌다. 무자비한 밀렵도 자행됐다. 그러나 길은 있었다. 국경을 초월한 타트라 보호작전. 자연에는 국경이란 의미가 없으므로 생태계 보존을 위해 이웃한 국가끼리 협력해야 한다는 올바른 인식으로 타트라는 국립공원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높은 지대는 출입을 금지, 사람들의 간섭을 철저히 제한하고 낮은 지대는 인공조림을 실시해 옛날 원시림으로의 복원을 서둘렀다. 폴란드 쪽 구역을 관할하는 타트라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이곳의 주된 업무는 감시와 학술 조사.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원들이 타트라 지역에 대한 생태 조사를 해마다 실시하며 공원 경영과 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안해내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정보와 경험은 슬로바키아에 전달, 공유된다. Day-by-day cooperation with Slovakian side. 매일매일 슬로바키아 측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연 보호를 위해 매일 슬로바키아 측과 협력하고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활동은 특히 자연 보호 차원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만약 어떤 숲을 위협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의 접경생물권 지역 보존 프로그램은 폴란드, 슬로바키아 양국의 적극적인 공조가 탄생시킨 결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공원 전체를 핵심 지역을 둘러싼 완충 지역,
개발이 가능한 전이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에 맞게 차등을 둔 보호 정책을 펼치고 공간을 이용한다는 것.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개발이 프로그램의 원칙이다. 유네스코로부터 지정된 이후 몇몇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학문적 연구의 수준이 더 높아졌고 구체적인 조치들이나 문제들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조하게 됐습니다. 타트라 지역의 귀중한 생태 환경은 아직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여러 지역에 남겨져 있는데요. 이러한 자연은 현재와 미래에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관리와 규제에도 타트라 국립공원 역시 환경오염으로 인한 병충해를 입고 있다. 너도 밤나무와 전나무가 군락을 이루는 저산지대. 최근 풍뎅이에 의해 수천 헥타르에 이르는 나무가 고사하는 위기를 맞았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공원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 약을 방지하지도 않고 죽은 나무를 베어내거나 뽑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 공원 측의 해결 방안은 천적과 자연의 복원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 화학약제의 사용은 또 다른 오염을 불러올 뿐 자연의 일은 자연에 맡기고 인간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생태계를 원형으로 유지하는 최선의 대책이라는 설명이었다. 죽어 쓰러진 나무의 밑둥에서는 새싹이 돋고 있었다. 자연에 대한 믿음과 이해. 타트라 국립공원에서는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도 꺾거나 캐내서는 안 된다. 지난 4월 개최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토론회. 최근 DMZ 적정 지역의 개발 모드가 고조되면서 생태적 가치가 탁월한 DMZ에 대한 보전 방안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DMZ 개발과 보전의 핵심은 자연 생태 공원화. 이 내륙 습지의 그 유형을 이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타트라 국립공원에서 보았듯 DMZ와 외곽민통선, 생태계 우수 지역을 3단계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존 가치가 탁월하여 개발을 금지하는 핵심 지역. 훼손이 진행돼 복원이 필요한 완충 지역. 사람이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이 가능한 전이 지역으로 구분해 DMZ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의 보고로 만든다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그 용도 지역의 그 구분입니다.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 보존 지역은 핵심 지역, 그 완충 지역 그리고 그 전이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이제 완충 지역이라든가 핵심 지역이라든가 그 완충 지역 또는 그 이 전이 지역의 구분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아직 수행이 되질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초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기준에 따라서 용도 구역을 하고 각 용도 구역에 맞는 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겨울 철원 주민이 거리로 나섰다. 두루미 서식지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발 제한 방침에 반대하는 시위였다. 지금 뭐 딴 데서도 약을 뿌려서 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도 우리 주민들은 묵묵히 살아오고 했는데 거기다가 수령과는 중앙정부에서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 남북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각종 규제에 묶여 살아온 주민들은 급기야 논을 갈아엎으며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두루미가 날개 접을 곳은 DMZ에서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강원도 고성군 동해안 최북단 마을인 명파리. (1958년) 전략적으로 조성된 명파리는 5년 전만 해도 민통선 이북에 속해 있었다. 지난 50여 년 출입영농을 하며 다락론을 일궈온 주민들이 최근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6.25) 이후 방치된 민통선 이북 지역의 휴경지 12만 5천 평을 경작하게 해줄 것을 관할 군부대에 강력히 요구한 것. 농가 소득 증대가 주민들이 내세우는 이유였다. 이미 지난 94년과 95년 개간 사업을 시도했던 현내면 주민들의 의지는 확고했다. 청원서를 제출한 주민 117명은 제한된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는 더 이상 생활이 힘들다며 DMZ와 인접해 있는 명호리와 검장리, 송현리 일대의 개간 허가를 주장했다. 저희들이 이제 310필지 이제 19만 평을 전부 개간하면은 1년에 이제 연간 쌀이 한 5억 원 정도의 그 소득이 나옵니다, 농가들한테. 근데 이제 한 곳은 상당히 그 민통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제한 나머지 180필지 9만 9천 평의 그 경지가 완전히 논으로 된다면 1년에 한 3억 원에 대한 농가 소득이 있을 거로 예상돼서 농민들의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군 작전상 혹은 군사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출입이 통제됐던 땅. 개발 논의는 이제 민통선 지역까지 밀려와 반세기에 걸쳐 일으켜놓은 자연의 낙원을 위협하고 있다. 그 환경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지만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그 지역이 옛날에 전부 경지여서 아주 평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갈대가 저희 키보다 더 크고 나무가 조금 굵은 것만 있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 토지이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는. 그 중에 한 곳, 송현리 가는 길. 예로부터 기름지기로 유명했다던 옥답은 이름 모를 잡초 차지가 되고 전쟁의 상처는 아직 곳곳에 남아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주고 있다. 아니 그거는 산림 훼손을 했을 때는 환경단체에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전답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농민들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를 매개 살려줘야지 정부에서나 산림단체. 환경단체 사람들도 문제가 많다고. 왜냐하면 그건 물론 뭐 환경도 보존해야 되고 생태계도 다 보존해야지 해야 되는데 농민들 실질적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조사를 해야 돼 먼저. 지난 반세기 조상 대대로 일궈온 땅을 그저 바라만 보아야 했던 농부. 목숨을 걸고라도 이 땅에 다시 씨앗을 뿌리는 게 평생 소원이라는 그는 분단이 그저 원망스러울 뿐이다. 최근 군 당국은 이들 지역이 지뢰 미확인 지역이라는 이유 등으로 개간을 불허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타트라 국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자코파네에서 모범 답안을 찾을 수 있다.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풍광으로 자코파네는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동구권 제1의 관광도시다. 그러나 자코파네 역시 유네스코 접경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겪어야 했다. 국립공원의 경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과 마찰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우려해 보호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 이 지역을 어떻게 좀 더 발전, 계승시킬 것인가에 대한 책임, 주민 설득과 이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우려에 시당국은 대규모의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세심하고 지속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그 결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2번이나 유치하고 해마다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개최, 낙농과 목축이 주업이던 자코파네를 국제적인 스포츠 중심지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늘어난 관광 소득에 주민들의 불만은 자취를 감추었다. 도심의 교통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생활 하수에 물고기가 살 수 있을 만큼 하천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 환경 도시로서의 위상도 드높였다. Because we need a lot of green area in the center of the city. 자코파네시는 도심지 내에 녹색지대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어떻게 자코파네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봅니다. 자코파네시는 시의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언제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도 시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따르게 하고 있죠. 자코파네시는 자연보호와 관광, 동계 스포츠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시의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의 노력에 주민들의 호응과 협조도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마을의 모든 건축물은 특별법에 따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 디자인과 높이가 제한됐다. 외벽의 마감재나 색깔도 주변의 자연과 어울리게 선택해야 한다. 새로 시공하는 건물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연 친화력이 높은 목재를 주로 사용, 환경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통일하고 있다. 자코파네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주민들은 이제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환경을 지켜 관광 자원화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소양강 최상류, 민통선 이북에 자리 잡은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가전리. 최근 DMZ 개발과 관련해 백두대간의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이곳에 자코파네와 같은 평화생명마을을 조성하자는 시민운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평화생명마을이 조성이 되면은 저희 주민들에게는 많은 그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든가 그 농업 쪽에도 아마 이 평화생명마을이 조성이 되면은 희망이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약 50만 평 규모의 평화생명마을은 이름 그대로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구체화하고 인간과 자연이 화해하는 공간. 그래서 여기를 여기서 교육을 좀 받고 그다음에 최소화 단순화를 원칙으로 하는 평화생태마을은 자연생태공원, 생명마을, 평화공원으로 조성된다. 자연생태공원은 지뢰 미확인 지역으로 지난 반세기 오직 자연의 힘으로 복원돼 가고 있는 자연을 그대로 두고 관찰하는 공간이다. 생명마을은 한반도의 고유한 토종 동식물 유전자를 수집 보존, 미래의 종자 전쟁에 대비하며 평화공원에는 국제평화단체나 환경단체가 입주, 남북의 긴장 완화와 세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민관 시민단체가 운영의 주체가 된다는 평화생명마을 조성운동은 각계의 호응과 지지를 얻으며 성공적인 출발을 했다. 인제군 4화면 가전지구를 현지 답사하면서 금강과 설악을 연결하는 생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일대. 가전리 주민들은 마을의 준비위원회를 설립하며 평화생명마을 조성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 평화생명마을 조성운동은 답보 상태. 문제는 이 지역에 대한 군 당국의 규제였다. 주민들 입장에서야 뭐 이제 그 적경지역 지원법도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은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기대감이 그만큼 큰 반면에 과연 그러면 정부에서 그 투자 재원을 갖다가 그만큼 조달을 해줄 거냐. 또 하나는 이제 그 규제 지역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 지역이 그 규제 지역을 과연 그 해소를 해줘가지고 개발이 되도록 해줄 거냐. 그거는 아주 힘든 작업인 것 같아요. 가장 큰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이제 어떤 조정 문제가 가장 큰데 지금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문제가 뭐 쉽게 지금 해소될 방향은 없는 것 같아요. 평화생명마을 추진 지역은 군사작전 지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을 불허하고 있었다. 예정대로라면 부지 정리와 지뢰 탐색 작업이 한창이어야 할 하천 계곡에선 군 당국의 마구잡이 골재 채취가 계속되고 있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DMZ를 지켜야 하는지 이제 답을 내려야 할 때다. 이제 경의선 기고원 기념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분단 50년 만에 지난해 9월 분단 50년 만에 남북의 허리를 잇는 대역사가 거행됐다. 강강한 주역으로 우뚝 설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 나아갈 것입니다. 경의선 복원 사업은 비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DMZ를 활용하는 최초의 사례. 그것은 이제까지 DMZ의 역할이 전쟁 억제와 완충에서 평화와 통일의 물꼬를 트는 남북의 연결고리로 자리바꿈한 것을 의미한다. 경의선 복원을 계기로 DMZ의 오랜 수건이던 생태통로 개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이 동서남북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먼저 남과 북을 막고 있는 단절의 철책을 일부분 걷어내고 그것에 군사와 동물 관측에 필요한 초소를 설치해
야생 동물들의 이동 통로를 만들어준다. 경의선 복원에 이어 서울 원산 간 경원선 복원이 추진될 예정인 강원도 철원 월정리. 철책에 막혀 철마가 걸음을 멈춘 그것은 미륵을 자처했던 궁예의 천년 왕도가 잠들어 있는 유적지다. 고암산, 금악산, 명성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철원 풍천원 너른 벌판에 장방형으로 자리 잡은 궁예 도성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너비 4km의 DMZ 안에 절묘하게 들어앉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원선이 궁예 도성과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의 서식지를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며 지나간다는 것. 경원선이 이전의 노선으로 복원된다면 두루미 서식지와 궁예 도성의 훼손은 피할 수 없는 일.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DMZ의 생태계와 유적지를 조사,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궁예 도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철로를 우회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의하고 있다. 궁예 도성의 거의 복판 오른쪽을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경원선이 놓였습니다. 아마도 일제시대에 그들이 궁예, 여기가 궁예의 도읍지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런 철로를 이적으로 부설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 궁예 도읍지, 도성지를 우리가 조사를 하고 복원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마땅히 이 경원선은 가능하다면은 제거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철원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 남북 공동조사단의 구성을 북측에 제의했다. 그 궁예 도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군사 분계선 내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발굴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기 때문에 양쪽의 학자들이 한번 모여서 학술회의도 회의도 한번 열었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철원에서 학술회의를 한번 열 것을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남북 공동조사가 성사된다면 이는 DMZ에서 정치 군사 목적이 아닌 민간인 최초의 만남이 될 터, 분단 극복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다음에 50개 이상은 심이라고 합니다. 지난 봄 금강산에서 실시된 남북한 설리폭발의 공동방제 사업은 자치단체가 벌인 대북 교류 사업 중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구멍이 한 구멍이라도 작다 하면은 양양이 약재와 장비, 인력의 지원으로 진행된 방제 사업은 북측의 열띤 호응과 감사를 얻어내며 남북 공동 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북강원도 남대천에서 실시된 연어 방류와 부화장 건설도 성공적인 남북 공조의 예. 남한의 새끼 연어 5만 마리를 북한에 공수 방류한 강원도는 오는 2002년 고성 남강변에 생산 능력 500만 마리 규모의 남북 공동 연어 부화장을 건립할 것을 합의, 물속에서의 작은 통일을 이루어냈다.
DMZ를 관통하는 하천의 치수 사업도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 북한강 최상류에 위치한 평화의 댐 활용 방안도 그중 하나다. 지난 87년 북한의 수공에 대비해 건설된 평화의 댐은 발전이나 홍수 조절 기능이 없는 멍텅구리 댐. 최근 북한 금강산 댐의 준공으로 물 유입량이 급격히 줄어들자 남북 수자원 공동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북한 강줄기는 유사 이래로 정말 내려오는 이건 하나의 강줄기입니다. 이건 여기는 정말 국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이 북한강 문화권에서 하나 일궈낸 우리 한민족의 문화의 현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하천은 누가 잘라가지고 자기네 혼자로만 전용해가지고 태백산맥 물길 터널을 통해 동해바다로만 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남쪽에서 이렇게 물 부족 현상에 갈수기 때는 공해 생태계 변화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서로 그 수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공유하천의 그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과 북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더 그 친밀해질 수 있는 서로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그 장을 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세기를 넘긴 세월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 죽음의 땅 DMZ를 생명의 땅으로 돌려놓았다. 자연은 그 땅에 인간이 뿌린 미움과 불신의 씨앗에서 용서와 믿음의 열매를 키워냈다. 이제 변화의 시대. 꽃과 나무와 하늘과 땅 사이의 묻 생명들. 그들만의 DMZ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지금까지 DMZ를 자연이 책임져 왔다면 앞으로는 인간의 몫인 것. DMZ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필요한 만큼의 개발과 할 수 있는 모든 만큼의 보존. 일정 부분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최소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DMZ의 내일을 서둘러 준비할 때다. 눈물은 흐르네 절망을 헤집고 싱그런 꿈들을 품에 안고 흘러굽이 쳐가네 이렇게 가까이에 이렇게 나뉘어서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쳐다만 보네 빗방울이 떨어지려나 드라마 저수리 아이들이 울고 서 있어 먹구름 물려와 잡초 내리고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